자, 예비군 훈련 통지서 다들 한 번쯤 받아보셨죠? 근데 그 안에 빼곡히 적힌 예비군법, 이거 얼마나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요,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그 법의 함정하고 진짜 핵심만 쏙쏙 뽑아서 알려드릴게요. 보통 예비군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전역하고 8년 이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정말 그게 다일까요? 아마 오늘 들어보시면 내가 이걸 모르고 있었네 하는 부분이 분명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제대로 짚어보죠. 자, 그럼 가장 근본적인 것부터 시작해 볼까요? 도대체 이 예비군법이라는 게 왜 필요한 걸까요? 모든 법에는 다 이유가 있거든요. 예비군법의 첫 단추, 그러니까 이 법이 왜 만들어졌고 예비군에게 어떤 임무를 주는지 여기서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보세요. 바로 이 제1조, 이게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이 조항 하나에 국방부 장관이 예비군의 설치부터 동원까지 말 그대로 모든 걸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다 들어있어요. 뭐랄까, 예비군 시스템 전체를 움직이는 마스터키 같은 거죠. 그럼 예비군은 전쟁 났을 때만 필요한 걸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되게 재밌는 게 각각의 임무마다 발동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소요 진압 임무. 이건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고요. 경찰력만으로는 도저히 안 될 때, 정말 최후의 수단으로 투입되는 겁니다. 평상시 임무가 아니라는 점, 이게 핵심이에요. 아니,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중요하죠. 왜냐? 무기를 쓸 수 있는 규칙, 그러니까 교전 규칙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적을 무찌르는 임무에서는 당연히 무기를 적극적으로 쓸 수 있지만 시설을 지치거나 소요 진압을 할 때는 정말 필요한 만큼 최소한으로만 써야 해요. 어떤 임무냐에 따라서 생사가 갈릴 수도 있는 기준이 바뀌는 겁니다. 자, 좋습니다. 이제 아마 모든 예비군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내 예비군 복무 대체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가 이겁니다. 이거 진짜 많이들 헷갈려 하세요. 보통 전역한 바로 그날부터 8년 카운트다운이 시작된다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근데 법을 딱 보면요. 아주 명확하게 전역일의 다음 날부터라고 못 박아놨어요. 어찌 보면 하루 차인데 법적으로는 엄청난 차이죠. 자,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보니까 훨씬 명확하죠? 시작일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끝나는 날도 중요합니다. 내가 8년 차가 되는 해에 내 생일? 저녁일? 아니고요. 바로 그 해의 마지막 날 12월 31일에 딱 끝나는 겁니다.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해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함정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한 이 8년이라는 규칙, 이거는요, 오직 병으로 전역한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예요. 만약에 장교나 부사관, 그러니까 간부 출신이시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8년이 아니라 계급별로 정해진 나이, 즉 연령 정년까지 복무를 해야 하거든요. 완전히 다른 시스템인 거죠. 자, 그럼 나는 어디 소속일까요? 우리 동네를 지키는 지역 예비군일까? 아니면 내가 다니는 회사에 소속된 직장 예비군일까? 이게 또 궁금하잖아요. 놀랍게도 법은요, 딱 2개의 숫자로 이걸 아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숫자입니다. 바로 81. 이 숫자를 기억해 두세요. 만약 여러분의 직장이 이 숫자와 관련이 있다면 여러분은 직장 예비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에 예비군으로 편성될 수 있는 사람이 81명 이상이다? 그러면 법적으로 직장 예비군 부대를 만들어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디테일이 숨어 있어요. 이 81명을 셀 때 이미 다른 부대로 동원 지정된 사람은 빼고 세야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조건이 더 까다로운 거죠. 그리고 여기 2번째 숫자가 있습니다. 훨씬 작아요. 바로 9. 이 숫자는 일반 회사가 아니라 국가적으로 정말 중요한 시설에만 적용되는 특별한 기준입니다. 예를 들면 발전소나 공항, 주요 통신시설 같은 곳들 있죠? 이런 국가 중요 시설은요, 기준이 확 낮아져서 단 9명만 있어도 예비군 부대를 만들어야 해요. 어떤 곳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국방부 장관이 직접 정합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비상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동원령이 딱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막 허둥지둥할 시간이 없어요. 법에는요, 우리가 부대에 도착해야 하는 시간까지 아주 정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 시간은 그냥 권장사항이 아니에요.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동원령이 내려진 그 순간부터 스톱워치가 눌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곳에서 가까운 곳에 있었으면 6시간, 좀 멀리 있었으면 24시간, 배를 타고 섬에 있었다면 48시간 안에 도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알아두는 게 좋겠죠?
근데 만약에 예비군복무 중에 이사를 가게 되면 어떡하죠? 많은 분들이 전입신고처럼 절차가 되게 복잡할 거라고 생각해요. 뭐 새로 이사 간 곳 부대 지휘관한테 허락, 그러니까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법은 생각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허락을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알려주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이사 가기 전에 내가 지금 소속된 부대에 말이죠. 저 이사 갑니다 하고 신고만 하면 끝! 이 간단한 걸 안 하면 과태료를 낼 수도 있으니까 이 작은 디테일 하나가 괜한 문제를 막아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살다 보면 정말 어쩔 수 없는 일이 생기잖아요. 갑자기 아프거나 집에 정말 큰일이 생겨서 도저히 갈 수가 없는 상황. 이럴 때는 어떡할까요? 당연히 법에도 예외는 있습니다. 동원을 연기할 수 있는 제도가 있긴 한데 이게 뭐 아무나 아무 때나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연기를 하려면요. 딱 이틀, 이 시간을 반드시 지켜야 해요. 동원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이틀 안에 연기 신청서를 내야 효력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너무 아파서 직접 못하면 가족이 대신해 줄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이 이틀이라는 시간 제한은 절대적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럼 오늘 내용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가장 헷갈리기 쉬운 세 가지 딱 짚어드릴게요. 첫째, 내 예비군 복무는 8년차 되는 해 12월 31일에 끝난다. 둘째, 직장 예비군 인원 셀 때 동원 지정자는 뺀다. 셋째, 이사 갈 땐 새로 갈 부대에 허락이 아니라 지금 부대에 신고가 먼저다. 이 세 가지만 제대로 알아도 예비군법 때문에 헷갈릴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결국 예비군법을 아는 건요. 단순히 시켜서 하는 의무를 넘어서는 일이에요. 진짜 비상 상황에서 나라와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 같은 거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권리가 뭔지, 책임이 뭔지 좀 더 명확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무엇을 준비하시겠습니까?